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6주차 강의입니다.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주나 지났네요. 집에는 한 번씩 갔다 왔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으니 오랜만에 집에 갈 때는 꽃이나 부모님 좋아하는 간식이라도 사가지고 가기 바랍니다. 쑥스러워서 표현을 못하는 것보다 쑥스럽더라도 표현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표와 차트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공부할 분량도 많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주 수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5주차에서 표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과 그 다음에 표의 일부분이나 전체를 선택한 후 컨트롤 키와 방향 키로 조정하여 표의 전체 크기를 변경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Shift 키와 방향 키로 선택한 셀만 크기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표 안에 줄이나 칸을 삽입, 삭제할 수 있었고 블록 계산식을 통해 표 안에서 합계나 평균 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셀 테두리 변경을 위해 셀을 선택한 후 단축키 L을 이용해 테두리 설정과 배경을 바꿀 수 있었고요. 6장 차트 부분에서는 표를 이용하여 기본 차트를 만들고 차트 마법사를 통해 차트의 종류와 제목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차트 열림 상자를 통해 차트 제목 속성, 범례 속성 등을 학습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인 축 모양의 비례 탭에서 차트의 크기에 따라 최대값과 눈금이 자동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으로 꾸밈을 해제하고 최소값, 최대값, 큰 눈금선의 수를 설정하는 방법은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ITQ 시험에서도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금주 6주차 수업 계획으로는 7장 고급 기능 1에서 찾기와 찾아 바꾸기, 다단 기능, 머리말 꼬리말, 쪽번호, 각주, 쪽 테두리 배경 넣기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이런 기능을 학습을 한 후에는 다단이나 머리말, 꼬리말, 쪽번호 등의 기능을 익혀서 논문 등의 편집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 금주 수업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논문 같은 것들을 편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번 주 수업의 목표입니다. 다음 주 7주차 수업에서는 7장 한글 고급 기능 2가 되겠습니다. 자, 본 수업으로 들어가서 129페이지 찾기와 찾아 바꾸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파일을 다운받아서 강릉 단오제 파일을 열어놓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나오는 찾기와 찾아 바꾸기 기능은 간단한 기능이지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제 7-1 찾기와 강릉 단오제 파일을 실행하고요. 그 파일에서 가장 앞에 커서를 위치시키고요. 찾기와 찾아 바꾸기 컨트롤 F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를 누르면 찾기 기능에 대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찾기 대화 상자에서 찾을 내용에 강릉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두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두 찾기를 하면 모두 5번을 찾았습니다. 문서의 처음부터 계속 찾을까요? 하면 찾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더 이상 찾는 내용이 없습니다. 확인하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쪽 본문 부분을 누르면 여기 지금 있던 찾기 대화 상자가 살짝 안 보이면서 본문이 보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마우스를 올리면 찾기 대화 상자가 이렇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강릉이라는 단어가 총 5번이 나옵니다. 자, 여기 강릉이 총 5번 나오는데 이 강릉에 있는 단어 대신에 서울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찾기 대화 상자에서 바꾸기 버튼을 눌러서요. 이렇게 바꿀 내용에다가 서울이라고 입력하고요. 자, 그러면 강릉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 전부 다 서울로 바뀌겠죠? 자, 그렇게
간단하게 글자만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서식 찾기 버튼에서 바꿀 글자 모양을 선택을 해서요. 자, 기준 크기는 그대로 하고요. 자, 글꼴도 그대로 하고 색상만 좀 바꿔보겠습니다. 글자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모두 바꾸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 바꾸기. 자, 문서에 바꾸기를 3번 했습니다. 문서에 처음부터 계속 찾을까요? 찾음 해보겠습니다. 지금 커서가 처음부터 있지 않고요. 여기 중간 부분서부터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찾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바꾸기를 2번 했습니다. 확인하고 닫기 해보겠습니다. 자, 닫기 하면 다시 강릉이라는 단어가 모두 서울로 대체가 되고 빨간 글씨체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다시 서울이라는 단어를 다시 강릉으로 검은색 강릉 단어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F를 누르고요. 자, 바꾸기 버튼을 누르고요. 자, 찾을 내용에는 이제 서울이라고 써야 되겠죠. 서울. 바꿀 내용에 강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꿀 글자 모양을 선택을 해서요. 자, 글자 색을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하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두 바꾸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찾음해서 바꾸기를 모두 하고요. 그리고 닫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상태로 강릉으로 모두 바뀌겠죠? 자, 이렇게 찾기 기능을 사용을 하면 문서 전체에서 어떤 단어를 찾아서 쉽게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찾기와 찾아 바꾸기 기능은 인터넷에서도 어떤 문서에 어떤 단어를 찾고 싶을 때 컨트롤 F를 눌러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컨트롤 F 단축키는 꼭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133페이지 다단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단 기능은 논문이나 신문 등에서 한 페이지를 2개 영역 또는 그 이상의 영역으로 나누어 편집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단 기능을 사용해서 133페이지 7- 예제 7-2에 나오는 가족사진을 한번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따라하기 바랍니다. 아주 예쁜 문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 한글에서 새 문서를 클릭하겠습니다. 새 문서를 클릭해서 새로운 창을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F7을 눌러서요. F7을 눌러서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지 여백대로 설정해 봅니다. 제일 먼저 가로, 용지 방향은 가로로 설정하고요. 자, 왼쪽하고 오른쪽은 30mm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쪽은 20mm, 그 다음에 머리말, 꼬리말, 아래쪽은 각각 15mm로 설정합니다. 자, 다 되었으면 설정하겠습니다. 자, 134페이지 다단 설정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똑같은 상태에서 편집하기 위해서 쪽 윤곽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쪽 여백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위, 아래, 오른쪽, 왼쪽이 다 보일 수 있도록 크기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자, 75% 좀 작은 것 같고요. 자, 저는 80%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니터가 크면 훨씬 편집하기 쉬우니 큰 모니터에서는 80%가 아니라 100%로 해놓고 해도 괜찮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왼쪽 위하고 오른쪽 아래가 전부 여백이 보이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문단 부호가 나오면 훨씬 좋으니까 문단 부호를 나타내게 하려면 보기 메뉴에서 표시 숨기기에 문단 부호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단 부호가 나오게 지금 바로 조정하기 바랍니다. 자, 다 되었으면 저장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기를 눌러서요. 자,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곳에 저장합니다. 저는 6주차 자료에다가 자, 가족 사진 원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장이 다 끝났으면 134페이지 다단 설정을 위해서 자, 쪽 열림 상자로 가겠습니다. 쪽 열림 상자에서 다단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여기 단 나누기나 다단 설정 나누기를 착각해서 누르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 단 위에 있는 다단 설정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자, 다단 설정 버튼을 누르고요. 자, 단 개수. 자주 쓰이는 모양의 여기 단 개수라고 하는데 2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설정하겠습니다. 자, 135페이지 첫 번째 단의 표 만들기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단에 표가 되어 있는, 커서가 있는데, 지금 두 단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여기, 눈금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단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단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표를 만들어 보면, 단이 나누어졌는지 안 나누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행 2열 표를 만들겠습니다. 자, 편집 탭에서, 자, 표 대화 상자를 클릭해서요. 2줄, 2칸짜리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표를 만들었다면 표의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F5를 3번 누르고요. 컨트롤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눌러서 쭉 늘리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한 줄이 문단부 하나만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충분하게 크기를 늘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늘렸다라면, 자, 표의 테두리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블럭이 잡혀져 있으니까 바로 단축키 L을 눌러서요. 테두리에 점선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바꾸고 모두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모두 선택해서 설정합니다. 자,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자, ESC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선색이 파란색 점선으로 되었으면 자, 일행의 셀을 선택을 해서요. 자, 일행의 셀을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F5를 2번 눌러서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선택해도 됩니다. 자, 마우스가 빠르겠죠. 자, 이렇게 일행의 셀을 다 선택했으면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셀 합치기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 M을 눌러서 이렇게 셀을 합쳐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동영상입니다. 자, 135페이지 셀 안에 그림 넣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놓고요. 커서를 놓고 입력 열림 상자에 자, 그림을 클릭해서요. 자, 여러분이 이번 주 수업을 할 때 자료를 다운 받았을 텐데 압축이 되어 있는 거를 압축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압축을 풀어서 어디다가 놓았는지를 잘 기억해 놨다가 그 그림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요, 여기 D 드라이브에 2015년 1학기에 컴알에 6주차에다가 그림을 다 넣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넣어 놨는지 그쪽으로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가족 2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서에 포함 글자처럼 취급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글자처럼 취급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지만 여기 표에 딱 맞게끔 그림이 들어갑니다. 자, 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기를 하면 이 너비에 맞춰서 이 표의 너비에 맞춰서 그림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표의 높이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던 문단 부호가 다음 단으로 넘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들어가 있는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요.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림으로 들어가서 자, 48%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43%로 줄이겠습니다. 43%로 줄이면 이 가로 세로 같은 비율 유지가 체크되어 있으면 가로만 이렇게 바꾸어도 세로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43%로 하고요. 설정하겠습니다. 자, 설정해서 이렇게 그림이 좀 작아지면 여기 다음 단으로 넘어갔던 문단 부호가 다시 돌아왔죠. 이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됐으면요. 자, 됐으면
자, 다음 이행 일렬에 커서를 놓고요.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편집 열린 상자에 그림을 클릭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이죠. 자, 편집 열린 상자에 그림을 선택해서 가족 2를 선택을 하고요. 문서에 포함 글자처럼 취급 확인됐으면 넣기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너비에 맞춰서 그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또 넘어갔습니다. 자, 얘도요. 그림을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그림 탭으로 들어가서요. 크기를 28%로 줄이겠습니다. 28%로 줄이고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줄어들고요. 표가 다시 그래서 줄어들어서 문단부호가 돌아왔죠. 자, 이행 2열에도 커서를 넣어서 같은 방법으로 가족 3을 갖고 오겠습니다. 자, 편집, 그림, 가족 3 클릭하고 넣기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더블 클릭해서 그림 탭에서 28%로 줄이고요.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 넣었으면 이 그림들의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 자, 이 그림이 선택되어 있으므로 ESC를 누르겠습니다. ESC를 누르면 커서가 여기 위치해 있죠. 자, 그러면 이 칸에 커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F5를 3번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되고요. 전부 다 글자처럼 취급이 되었으므로 그냥 가운데 정렬하게 되면 그림이 가운데 정렬되겠습니다. 자, ESC를 눌러서 확인합니다. 자, 이로써 첫 번째 단은 다 편집이 됐고요. 자, 마지막 줄에 커서를 놓고요. 다음 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쪽 나누기도 있는데요. 단 나누기도 있는데 단 나누기보다는 그냥 엔터를 쳐서 다음 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6페이지 두 번째 단 편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4주차 강의에서 도형 넣고 도형 안에 글상자로 글자 넣고 하는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다 할 줄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모른다라면 나와 같이 똑같이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 첫 번째 줄에서 엔터를 한번 치고요. 가족사진 촬영 안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다 되었으면 자, 엔터를 3번 치고요. 자, 글상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편집 열린 상자에서 도형에 가로 글상자를 선택을 해서요. 여기 세 번째 줄에서부터 조그맣게 그려 놓겠습니다. 자, 가로 글상자가 그려졌으면 가로 글상자 안에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신생아 무료 촬영 안내 글자를 입력을 하고요. 자, 외곽선을 클릭해서요. 도형 열림 상자에서 크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크기를 가로를 100mm로 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세로의 높이를 9mm로 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자, 크기가 결정이 되었으면 자, 여기 도형 열림 상자의 스타일 박스 안에서 자, 선 종류는 놔두고요. 자, 선 굵기는 0.3mm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선 색은 자, 똑같이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하고요. 채우기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반원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자, P를 눌러서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고요. 선 탭에 들어가서 반원 모양 선택하고요. 설정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개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개체를 이용을 해서 넓이가 똑같은 개체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요. 똑같은 걸 하나 더 복제를 하겠습니다. 자, 더 복제를 한 후에는 136페이지 그림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자, 선 종류를 점선으로 하겠습니다. 선 종류를 점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선 굵기는 0.3mm 그대로 하고요. 자, 선 색도 파란색 그대로 하고요. 자, 채우기에서는 색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각 사각형으로 하기 위해서 P를 눌러서요. 직각으로 바꿔주고 설정합니다. 자, 그런 후에 ESC를 한 다음에 여기 안에 글자 안에 클릭해서 글자를 지우고 다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트 모양은 특수 문자에서 들어가서 해야 되겠죠. 자, 컨트롤 F10을 눌러서 한글 HNC 문자표에 정각기호 일반을 선택을 하고요. 자, 정각기호 일반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 하얀색 하트가 있죠. 하얀색 하트를 선택을 하고 넣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글자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예비 엄마의 자, 입력이 다 되었다라면 자, 엔터 쳐서 한 줄 더 만들고요. 자, 위에 첫 칸으로 가서 엔터를 쳐서 한 줄만 더 만들면 그림과 같이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여기에 글꼴들을 이제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자, 가족사진 촬영 안내를 블럭을 잡고요. 자,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바꾸겠습니다. 20포인트 쓰고요. 엔터. 그 다음에 진하게, 속성 진하게,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생아 무료 촬영 안내도 외곽선을 선택을 해서요. 자, 글꼴에 휴먼 모음 T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휴먼 모음 T로 선택을 하고요. 자, 크기는 15포인트.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자, 다 되었으면, 자, 이 글상자를 글자처럼 취급으로 배치를 글자처럼 취급을 하겠습니다. 자, 글자처럼 취급으로 배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글상자도 마찬가지 글꼴은 바꾸지 않을 거니까 글자처럼 취급으로 배치를 바꾸겠습니다. 자, 글자처럼 취급이 끝났으면요. 자, 여기에서 한 줄 더 밑으로 내려보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커서를 여기 신생아 무료 촬영 안내 글상자 오른쪽에다 커서를 위치시키고 엔터를 쳐서요. 한 줄 삽입을 하고요. 자, 다 되었으면 자, 요만큼의 부분을 더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면 훨씬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커서를 클릭하고요. 다시 엔터를 3번 해서요. 컨트롤 V로 붙여넣겠습니다. 자, 붙여놨으면 자, 안쪽에 클릭을 해서 글자를 바꿔보겠습니다. 무료 촬영 예약 안내로 바꾸겠습니다. 자, 틀린 글자만 바꾸면 되겠죠. 무료 촬영 예약 안내라고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하얀색은 속에 흰색이 없는 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못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지우고 컨트롤 F10 눌러서요. 검은색 하트로 바꾸고 나서 블럭을 잡고요. 블럭을 이렇게 잡고요. 빨간색으로 바꿔주면 글자가 빨간색으로 하트가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도 글자를 다시 책과 같이 바꾸겠습니다. 촬영 예약은 자, 입력이 완료되면 여기 끝부분에서 엔터를 2번 정도 쳐주겠습니다. 2번 정도 쳐주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서 한 번만 더 엔터를 쳐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만 다시 블럭을 잡고요. 마우스로 블럭을 잡고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자, 내가 아까 전에 여기서 엔터를 이렇게 쳐주고 나서 지금 가운데 정렬하는 이유는 이 밑에까지 가운데 정렬이 될까봐 미리 엔터를 쳐놓고 여기 이 부분만 블럭을 잡고 가운데 정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배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36페이지 두 번째 단 편집에 있는 그림과 같이 편집이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커서를 두고요. 커서를 두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쪽 나누기 기능인 컨트롤 엔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컨트롤 엔터 기능은 한 페이지를 편집을 하고 한 페이지를 다 채우지 않고 편집이 끝났을 때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 바로 전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가 서로 영향이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쪽 나누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엔터 기능도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136페이지 다음 쪽에 3단 편집입니다.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커서가 다음 장에 이렇게 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는 2단 편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는 3단 편집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3단 편집을 하게 되면 여기 그냥 3단 편집을 하게 되면 여기 윗부분도 3단으로 편집이 돼서 다 깨지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다음 줄에 한 칸이 와서 여기에서 3단으로 편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7페이지 다단 설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쪽 열림 상자에서요. 쪽 열림 상자에서 다단 설정을 클릭합니다. 다단 설정 대화 상자에서 단을 셋으로 하고요. 자, 단계수 3이 됐고요. 구분선 넣기에서 자, 종류는 선 종류는 점선으로 하고요. 자, 색상은 자,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하고 적용 범위를 문서 전체로 했을 경우에는 문서 전체가 3단으로 되니까 앞전에 있던 페이지는 2단으로 해서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눌러보면 세 쪽으로가 있고 세 다단으로가 있는데 우리는 세 다단으로 할 것입니다. 자, 세 쪽으로 하게 되면 지금 커서가 여기에 있는데 세 쪽으로 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 3쪽에 가서 세 개의 단으로 나눠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여기 커서가 여기 있다라면 세 다단으로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 요 다음 줄서부터 세 개의 단으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다단으로 설정하고요.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한 줄이 더 생기고 여기 단 구분선이 여기 표시가 되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죠. 자, 요 줄은 전체가 지금 2단으로 되어 있고요. 요 줄서부터는 요 줄까지는 3단으로 우리가 편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다단으로 하는 기능을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